혹시 시황의 변동이 있으면 다시 중기 분석 영상을 업로드 하겠지만 중기적 관점이 계속 변경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일희일비한다는 거예요. 사실 중기 분석 영상을 따로 탭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는 숲이 사실 매번 바뀌면 그게 숲이 아니잖아요. 큰 관점은 사실 변경이 없어요. 여기에서 시작한 이 조정이 여기에서 끝나서 올라가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여기는 절대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시나리오의 경계선이 되는 거죠. 이 라인이 뚫리면 비선항이 틀린 거예요. 경우의 수는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에 대한 시나리오는 지금 반등의 여력이 지금 바로 빠져도 빨간색인 거예요. 혹은 조금 반등해서 빠지면 빨간색, 조금 더 올라가서 빠지면 파란색, 더 올라가면 주황색,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의 우선순위가 확률적으로 뭐가 더 높은 확률인지에 대해서 베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 엔딩인 거고, 여기서 멈추면 삼각수렴일 것 같고, 여기에서 멈추면 파란색처럼 움직이고, 여기에서 멈추면 즉 이 조정파의 직전 고점을 안 뚫게 되면 하락해서, 이 경우가 제일 하락이 심할 거고 0.38을 찍을 수 있고, 이 경우에 22K에서 21K 정도에서 반등이 올 것 같아요. 즉 단순히 여기가 1번, 2번이라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의 모양을 보고 어디의 확률을 더 높게 가져갈지가 저는 지금 매칭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반등의 클래스가 이 전 고점을 못 넘는다 라고 하면 22에서 21K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1.618을 안 뚫을 것이다. 옐로우 웨이브에 이 경우에는 18.4K 정도가 돼요. 얘 뚫리면 내 시나리오는 끝난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제가 웬간해서 시나리오가 틀리지가 않아요. 웬간해서 틀리지 않아요. 틀릴 때가 있긴 한데 웬간해서 틀리지 않으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해서 베팅할 겁니다. 잠깐 5월 1일에 비선왕님이 말씀하시는 걸 잠깐 끊고 6월 15일에 비선왕님 가볍게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말씀드렸던 반등의 클래스를 살펴보면 이 전 고점, 직전 고점을 넘느냐, 혹은 넘지 않느냐, 혹은 크게 상승하느냐로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와 매칭해서 하락의 심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때 차트를 따라가 보면 생각보다 큰 반등은 여기에서 종료가 되었고 다시 하락하게 됐습니다. 이 하락했을 때 비선왕, 5월 1일에 비선왕이 예측했던 하방의 깊이는 당시에 21K에서 22K가량, 지금 바이라고 라벨링 되어 있는 이 해당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이 주황색 파동과 노란색 파동, 그리고 초록색 파동의 유효한 피보나치 비율과 엘리어트 이론들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는 매수 타점들이 정해져 있고,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5월 1일에 비선왕님이 대답해 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 정도의 하락을 예상했느냐? 당연하죠. 그리고 얼마만큼의 하락을 예상했느냐? 21에서 22K에서 반등 나오는 것을 예상을 했어요. 좀 진행을 살펴볼게요. 잘 빠지죠. 그리고 50여일이 지나서 현재입니다. 정확하게 50여일 전에 5월 1일날 예측했던 지점에서 완벽한 하락과 누구나 공포스러워하는 이 시장이 정확히 예측되고, 또한 저항과 서포트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즉 우리 매수 영역에서 정확히 반등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15일의 비선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측이 틀릴 수 있다. 예측이 틀릴 수 있는데 그 예측에 틀리는 지점, 즉 내 시나리오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면 저는 반대로 이 지점에서 돈을 벌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측이 맞아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측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게 돼요. 연속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확률과 경우의 수의 싸움에서 내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확률론적으로 옳은 베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있는 거지, 내가 모든 전투, 모든 매매, 모든 예측이 맞아야지 내 시드가 우상향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매매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본인의 경험치나 본인의 트레이딩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측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코린이분들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그걸 못 느낀다면 아직 매매 실력이 아직 어느 정도 레벨 이상까지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예측보단 대응이고, 그 대응 위에는 전체 플랜이 있어야 돼요. 한 전투에서의 플랜이 아니라 그 전투가 지금 매매가 수익을 보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매매들이 모여서 군집되어 있는 전체 내 매매 스타일과 매매 플레이가 나를 이기는 곳으로, 내 시드를 우상향시키는 곳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8K가 뚫리면 비선왕이 틀린 거예요. 하지만 또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8K가 뚫리든 말든 상관없이 비선왕은 돈을 벌 거예요.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 벌래요? 예측할래요? 그게 서로 다른 얘기예요. 저는 돈 벌래요. 알겠죠? 제가 지난 여름에 여기 파동을 다 맞췄어요. 여기까지. 다 맞췄는데 그걸 제가 크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매 경험이 적거나 분석한 경험이 적으면 어떤 케이스를 맞춘 걸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당시에 유명한 유튜버들 좀 보면은 여기서 막 계속 하락한다 하락한다 한 파동 더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이 파동을 보면서 올라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 첫 번째 파동에서만 시드가 50배가 불었어요. 우리 트레이딩 팀이 십장생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매매를 했을 텐데 그때도 하지만 그게 제가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막 유난 떨면서 내가 이 상승을 맞춘 남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도 않아요. 물론 코리니 분들은 그게 잘하는 건지 아니까 그렇게 강조하면 제 뭐 구독자의 상승에 유리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관점을 맞춰서 얘를 먹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더 올라갈 줄 알았어요.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하락했잖아요. 이 하락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나는 큰 손절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의 전환을 바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영상들을 꾸준히 본 우리 수강생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명확히 알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구독하고 공부 목적으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관점이 맞추면 맞춘 대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가 필요한 거고 내 관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틀렸을 때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지 내 관점이 맞춰야지만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의 경계가 명확하면 시나리오가 맞았을 때는 맞아서 돈 벌고 틀렸을 때는 틀려서 돈을 법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휘둘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관점은 지금 누구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관점에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올라갈 때마다 떨어진대. 올라갈 때마다 떨어진대. 올라갈 때마다 떨어진대. 그래서 그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많이 잃었다. 많이 잃었어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하면 청산이 나는 것처럼 그 관점도 패기를 못하면 그게 관점이 아니야. 손절을 못하는 건 뭐야?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으면 좀 손절을 치고 다시 잡던가 해야 되는데 아니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하다 죽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점에도 손절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관점이 맞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동전을 던지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맞출 확률이 반반이에요. 누군가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와서 이 영역에서 롱을 예측했어. 그래서 롱이 나왔어. 그럼 그 동전 잘하는 전문가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전문가라서 알아요. 진짜 전문가라서 알아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거지. 그 관점을 고집하고 끝까지 패기를 못하고 시나리오 경계를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관점으로 고집을 부리려면 내 관점이 어느 순간에 죽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여기서 상방만 왔던 사람들, 플랜 B 같은 사람들 지금 다 버로 탔어요. 바로 100K 간다 이랬는데, 안 가니까, 막 무조건 간대, 무조건 100K를 무조건 간대. 이러니까 안 가니까 죽지.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대. 뭐 여기 A, B, C 이런 식으로 무조건 떨어진대. 근데 안 떨어지니까 잠수 타죠.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는 시나리오를 폐기해야 하고 그런 가능성들을 다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되고 그것이 시나리오 매매입니다. 그 안에서 관점이 맞추면 맞춰서 좋고 틀리면 틀린 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어서 나는 크게 손실 안 보거나 오히려 이득 보는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해요.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면 혹시 올라간다면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가 애매모호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래도 양심 있거나 혹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죠.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을 보면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내려가면 버릇하고 올라가면 해지를 해요. 내려갈 경우에는 난 대응했다고 하고 올라갈 경우에는 나는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전문가들이 동전의 확률이죠. 어차피 올라가거나 내려갈 거니까 특정 방향에 올인한 겁니다. 그들이 맞춰서도 잘한 것도 아니고 틀리면 못한 거죠. 원웨이만 봤으니까. 하지만 원웨이 본 사람들이 맞춰서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전 이 시장을 1년, 2년 본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본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 선물시장에 무지한 코린이들을 대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100명 중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4달, 5달 동안 지났을 때 1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곡해하는 이유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잘못 호도하는 전문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측은 물론 가능해요. 비선하게 계속 예측하고 맞고 매매해서 성공하는데 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내 관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릴 가능성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지
뭐 상승파, 하락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유치한 싸움 해서 절대 수익 안 나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을 고찰해보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여러분들이 안 당해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비선왕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